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분리됐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206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즉 외국인 토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두 개가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요. 법 이름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회 시험에 5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문제 정도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5문제 또는 6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종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출제되고 또 외국인 토지법에서도 종전에 반드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양가로 4번에 신고 포상금 제도, 우리 포상금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그 다음에 주택법의 포상금을 구분해서 보셨었죠. 이 포상금 제도도 201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면 207페이지 목적과 용어정의인데 목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말은 부동산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이 아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3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이런 규정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 등이란 특히 주의해야 될 점, 기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가 있고요. 디귿,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사원, 이사,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전부 2분의 1이죠. 미음에 보면 자본금이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외국인이 이런 경우는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 외국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이런 경우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게 많이 있었죠. 이게 외국인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우리가 했던 앞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2분의 1을 했었습니다. 또 이게 외국인 등의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 면제, 주택, 상가,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2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5문제가 출제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보면 이 거래 당사자는 매매만 해당된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인데 신고 절차를 보면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합니다.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으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승여, 임대차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즉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 1번 양가로 1번 신고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첫 번째 직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중개거래. 직거래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매수인, 매도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신고서 제출은 둘 중에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모두 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양가로 2번에 신고 대상물과 중개 대상물은 다릅니다. 일단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 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물을 보면
이게 2017년부터 바뀌었는데요. 바뀐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최초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돼 있죠. 매매 계약. 부동산의 용어 정의에 부동산 등의 용어 정의에 보면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우리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이 아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최초 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에 보면은 7개의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좀 눈여겨볼 게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크게 우리 중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건축법은 없죠. 건축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30호, 3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29세대, 29호, 29실까지 최초 공급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공급계약은 주택법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 신고 대상인 경우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영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최초로 공급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호, 30세대, 3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는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은 세대, 단독주택은 호, 오피스텔은 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니은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와 함께 2018년부터 시행되는 게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인 경우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게 2018년도부터 신설됐습니다. 양가로 3번 신고 기한 및 신고 관청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고 했죠.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하면 X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이기 때문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수원시라든지 그 다음에 천안시라든지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신고관청이 아니라 성산구청장이, 그 다음에 진해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죠. 세종시의 경우에도 아직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시군구에 해당이 됩니다. 양가로 4번 신고필정교부와 검인의제입니다. 211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적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검인의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211페이지. 부동산 등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필정을 발급한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되고, 역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이 2017년 9월 26일부로 2개가 더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해야 됩니다. 입자가 뭐냐 하면 그 박스 안에 212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입주할지 여부, 입주 여부와 입주 시기인데 예정 시기인데, 이것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인 경우에만 신설됐습니다. 조정, 가장 넓은 게 조정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조정지역, 그 조정지역 안에 다시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한을 받는 게 투기지역이 되겠죠. 투기지역은 당연히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의 주택입니다.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시드 입주 여부를 신고하도록 2017년 9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종,
입자 했고요. 입지,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은 우리 교재 212페이지에 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이 몇 번에 있나요? 실제 거래 가격 5번에 있죠. 5번. 5번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종은 뭐냐면 종류입니다. 종류. 부동산 등의 종류. 동그라미 3번에 있죠. 212페이지 메뉴에 종류. 그 다음에 중입니다. 중은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하고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종 중개인 기소할 때 개입니다. 개는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기소인데요. 인은 1번에 있네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입니다. 인, 실종 중개인 기소. 기는 6번에 있네요.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 그 조건 기한이 되겠고요. 소는 뭐냐면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조그마한 걸 입자라고 하죠. 입자가 실종되면 중개인을 기소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6번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고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서식의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3억 이상입니다. 2번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예외죠.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50일입니다. 60일이 아니고 50일입니다.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 누구한테 제공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에게 50일 이내에 제공하면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즉 50일 이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좀 열흘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개업공개사가 안 하고 매수인이 직접 해도 상관없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이거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는데 따라서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제출해야 된다. 213페이지입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동그라미 1번 직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가 있고요.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볼까요?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거래. 거래 당사자 직거래. 직거래가 있고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책하고 조금 다르게 볼까요? 방문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이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나 거래 당사자나 모두 방문 신고는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는 직거래, 그 다음에 중개거래 모두 다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거보다는 본인, 대리인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신고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근데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과 그 다음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옛날에는 신분증 사본에도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자필 서명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라고 하면 매수인, 매도인 둘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될까요? 네,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리인이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는 건 아니고요. 신고서 제출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은 둘 중에 한 명이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받으면 되고요. 따라서 현업에서는 매수인권만 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자필 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인 인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 법인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대신에 법인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가서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된다. 자, 그러면 방문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 있고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바로 이렇게 대리인 신분증 가져와야 되고 만약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리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입력해보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위임장 같은 거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는데 방문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되는데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공개사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리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입니다. 법제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전자계약서죠.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 변경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상 정정하면은 자동적으로 정정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전산망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전산망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지금은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명분은 이 개업공개사들 불편하게 한다라는 게 명분이긴 한데 그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이 전자계약서 적으려면은 그래 이 태블릿 만약에 그 데스크탑 PC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공동 중개를 하려면 태블릿 PC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휴대폰 가지고 본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물건 팔아먹는 것도 차단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서를 우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정 교부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되겠죠. 이게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식별 번호는 외국인 등록증도 들어가는데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외국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사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니언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가청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예, 지체 없이 발급하고요. 발급받고 나면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21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인데 맨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업공개사 중개심한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인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만 서명 또는 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합니다. 매수인, 매도인은 중개거래일 경우는 서명 또는 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16페이지 그 신고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이게 시험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유의사항 5번을 보면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 8번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걸 주의하시라고요. 즉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분양가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아파트 5년 살다가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게 몇 차례 개정됐는데 최근에는 쉽게 말하면 입주권, 분양권, 다시 말하면 등기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 입주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 주택인 경우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7번에 보면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가장 서식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확인 설명서 서식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216페이지에 있는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은 꼭 좀 읽어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니까 신고 필정 교부는 종전에는 즉시 교부했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하죠.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해제, 정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해제, 해제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고요. 법정 서식이 없고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제 신고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마 자전거래 이런 걸 치보면 나올 텐데 자전거래. 강남에서 뉴스에 보니까 자전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 돈도 주고받지 않고 그냥 거래한 것처럼 신고만 해버리고요. 그냥 그랬고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니까 실제 그 부동산이 거래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요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알 수 있지만 밸류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시험하고 직접 나오진 않지만 현업에 가면 밸류 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걸 어플에서 지번을 검색하면 실거래가 다 뜹니다. 그래서 높게 실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 버려도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이게 소위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높게 거래된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신고를 안 해도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해제, 정정,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